자, 1.1절에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죠? 지난 시간에, 목이 갑자기 왜 이래. 1.1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에 대해서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개의 변수 변환이 뭔지 할 겁니다. 일단 속도 곡선이, 네 개 변수 곡선이 개공안에서 R3로 가는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있으면 무한번 미분 가능한 곡선이죠. 얘를 한 번 미분한 거를 속도 벡터라고 합니다. 속도 벡터의 정의는 예를 들면 알파 프라임 t0는 리미터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알파 t0 더하기 h 빼기 알파 t0가 되기 때문에요. 얘를 그림으로 그려서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구간 AB에서 함수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이 된다면 알파 T0라는 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겠죠. 알파 T0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 T0 더하기 H는 여기에 있겠죠. 알파 T0 더하기 H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얘를 벡터로 해석하면 알파 T0 더하기 H 빼기 알파 T0는 벡터로 이야기하면 이 벡터가 됩니다. 이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이 벡터가 되는데 h가 제로로 감에 따라 얘는 제로 벡터로 가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h분의 1을 나누죠. 나눈다는 건 스칼라 배니까 얘의 h는 0으로 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h분의 1을 하면 더 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키워요. 이렇게 된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 h분의 1의 알파 t0 더하기 h 빼기 알파 t0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h가 변함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바뀌어가죠. 그죠? 바뀌어갑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면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극한은 존재합니다. 극한이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얘네들이 h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시점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속도 벡터의 시점은 항상 알파 t0의 끝점, 벡터로 치면 이 끝점에서 이 곡선에 극한적으로 보면 접하는 방향이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파 t0 더하기 두 번 미분한 것도 시점이 얘도 알파 두 번 미분은 t0 얘도 시점이 알파 t0이고 얘는 그때그때 가속도 벡터라고 부르는데 시점은 이거이고 그때 방향은 나중에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 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곡선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 t p 더하기 r 코사인 t의 e1 벡터 더하기 r 사인 t의 e2 벡터. 여기 E1, E2는 틀이 되겠죠. 그죠? 틀의 일부. 그죠? 서로 수직이고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그러면 점 P를 중심으로 E1 방향이 있고 E2 방향이 수직이 있으면 여기만큼 R만큼 가서 이렇게 돌고 있는 벡터입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벡터입니다. 얘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한 번 미분해 보면 얘가 일반적인 거니까 조금 더 쉽게 하면 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알파 T를 R 코사인 T R 사인 T, 콤마 제로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얘로 하면 조금 계산해야 될 거 있고 너무 일반적이라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한번 볼게요. 요거보다는 요게 더 쉽습니다.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T, R 코사인 T, 콤마 제로가 되죠. 그래서 얘가 해석되면 알파 T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원에서 그리면 평면에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반경이 요 벡터가 되죠. 알파 t는. 근데 알파 프라임 t는 어떻게 되냐면 시점이 여기가 되겠죠. 시점이 여기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 방향에 접하는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알파 프라임 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으로 정확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 벡터, 속도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까요?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한 번 더 미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r 코사인 t에 마이너스 r 사인 t의 콤마 제로가 됩니다. 그럼 얘는 시점이 여기라고 했었죠. 근데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보면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면 얘를 시점으로 어떻게 된다? 원의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가속도 벡터의 방향입니다. 알파 프라임 t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여기에서도 똑같이 계산을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 가속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개변수 곡선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매개변수 곡선이라는 건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예제를 통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알파 t라는 곡선이 평면에서 코사인 t, 사인 t, 제로라고 하고 베타 t라는 곡선은 코사인 2t, 사인 2t, 제로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똑같이 반경이 1인 원을 돌고 있는 거죠.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면 t가 0일 때는 여기를 출발해서 2분의 파이면 여기, 파이면 여기, 2분의 3 파이면 여기, 이렇게 2파이 만에 한 바퀴 돌아오죠. 얘는 t가 0일 때 여기, t가 2분의 파이일 때 뭐냐 하면 파이만큼 가요. 여기 와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속도가 파이면 한 바퀴 돌아와요. 속력이 더 빠르죠. 그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려면 속력을 알파 프라임 t의 크기는 이렇게 벡터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vt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중에. 그럼 속력이 더 빠르니까 얘는 기하학적으로 모양이 다르잖아요. 함수로는 다르잖아요. 그죠? 모양은 같은데 함수로는 다릅니다. 근데 얘를 잘 보면 s를 2t로 치환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베타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s를 2t라고 치환해 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로 가보죠. 그럼 베타에다가 t 대신에 s는 2t니까 t 대신에 2분의 s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분의 s를 넣으면 얘가 코사인 2t니까 2 곱하기 2분의 s 사인에 2 곱하기 2분의 s 제로가 돼가 얘가 코사인 s 사인 s 제로가 되죠. 얘가 뭐냐면 알파 s하고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를 매개변수라는 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변수를 바꾼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양은. 그러니까 변수를 바꿈으로써 같은 함수라는 거죠. 같은 함수로 만들 때.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AB 계구간에서 이렇게 CD 계구간으로 가는 1대1 함수를 매개변수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냐면 얘가 t 변수고 얘가 s 변수면 t에서 s로 갈 때는 s 이꼴 st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1대1이니까 역함수가 있겠죠? 그럼 t는 ts, 그죠? ts라고 부르겠습니다. 1대1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얘를, 이렇게 정의하는 얘를 매개 변수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여기는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양쪽 다 1대1 대응이고 미분 가능. 그러면 잘 보시면 st를 한 다음에 다시 t 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됩니까? identically t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해보면 합성함수 미분 공식으로 미분해보면 t'의 st에 다시 s't를 하면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미분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분값은 이게 우리가 미분적 분학에서 배웠던 역함수 정리가 되죠.
t 프라임 st는 사실 s 프라임 t의 역수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조금 있다가 서열 예정인 중요한 매개 변수에 관한 합성함수 미분 공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요.